안녕하세요. 예, 국제인을 위한 경제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율 그리고 GNP, GDP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로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두 가지에 대한 관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퍼센트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백분율 퍼센트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 사이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했죠. 그죠? 이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의미는 100에 대한 비율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퍼센트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숫자의 상대적인 크기를 표현하는 것인데, 기준이 되는 숫자를 100으로 보고 100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실제 계산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 이 퍼센트 기호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수학사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15세기에 이와 같이 썼어요. 퍼센토 이렇게. 자, 15세기 어디에서? 이탈리아에서 했죠. 15세기 이탈리아는 어떤 시대였죠? 예,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와 같은 수학적 사실들을 이제 기호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그때 아마 P에다가 C라고 쓰고 위에 첨자로 O라는 표시를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또 퍼에다가 5분의 5 이런 형식으로 쓰다가 이것이 이제 약간 그 변형된 것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지다가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퍼센트 기호로다가 나타내게 됐죠. 여기서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는 그렇다 치고 퍼센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 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센트는 원래 100이라는 뜻과 100분의 1이라는 뜻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센츄리, 그럼 1세기, 100년이죠. 그죠? 센텀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센츄리, 센텀 같은 뜻인데, 반대로 또 100분의 1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센티메타 이러면은 1m의 100분의 1이죠. 센티. 그런 이제 센트가 100과 100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 100마다 얼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그 어원을 본다면은 왜 퍼센트라고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퍼센트에 대한 상식을 몇 가지만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퍼센트라는 표현과 퍼센티지라는 표현, 주로 우리가 이제 숫자 뒤에 단위로 쓸 때는 퍼센트라고 쓰죠. 그죠? 퍼센트라고 말하고, 단위가 아닌 단독으로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을 뜻할 때는 퍼센티지, 이렇게 우리가 나타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퍼센테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퍼센트, 퍼센티지 이런 뜻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와 퍼센트 많이 혼용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100%다, 또 100%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프로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의 네덜란드 말이죠. 프로센트를 여기까지를 줄여서 일본에서 처음 사용을 했어요. 일본에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게 개화기 이전이죠. 그죠? 그 말이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됐어요. 그게 이제 프로가 들어온 배경이 되겠죠. 그죠? 물론, 그런데 워낙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퍼센트와 프로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프로라고 해도 되고, 퍼센트라고 해도 됩니다. 다 표준어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죠. 프로테이지 또는 프로티지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써요.
그럼 이제 프로테이지라는 표현이나 프로티지 이 표현들은 어느 것이 맞을까요? 프로테이지 쓰면 안 돼요. 프로티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개인이 쓰는 것은 뭐 개인의 자유겠지만은 이 용어 자체는 근거가 없어요. 프로센트라고 하는 이 프로의 줄임말에서 온 프로가 퍼센티지 할 때 하는 AGE를 우리가 붙이면서 T까지 같이 가져와 가지고 프로센트에서 프로에다가 T지만 붙인 그럼 프로테이지 또는 프로티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는데 이것은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 퍼센티지라고 하는 것을 프로에다가 갖다가 붙인 그런 조해 놓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프로티지 이런 표현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퍼센티지에 대한 두 번째 상식은 퍼센트의 형제들이 있어요. 바로 천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를 천으로 볼 때 나타내는 비율을 우리가 말하는데 퍼밀이라고 표현하죠. 퍼밀. 이렇게 우리가 퍼밀리지, 퍼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기호로는 0을 2개 붙이죠. 이렇게 퍼센트에다가 0을 2개 붙여서 나타낸 5를 2개 붙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이제 천분율이기 때문에 표현을 PPT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parts per thousan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PPT는 그 트릴리언하고도 또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트릴리언은 이제 조 단위죠. 그죠? 조 단위. 그 조 단위에서도 T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PPT라고 하는 거 쓰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천분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조분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퍼밀이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만분율이죠. 백만분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pm입니다. parts per million. 그 100만 중에서 얼마만큼에 해당하느냐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아주 그 미량의 그 비율을 나타낼 때 우리가 pp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이 단위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퍼센트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퍼센트의 변화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자, 포인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군데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주로 단위가 없는 곳에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표현할 때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1200포인트에서 1210포인트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뭐 이와 같이 특별한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할 때는 포인트라는 말을 붙여요. 뒤에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어떻게 표현을 차이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값이 A%에서 B%로 변했을 때 변화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되겠죠. 기준이 A%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량은 B에서 A를 뺀 값이 되겠죠. 이 변화량의 백분율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퍼센트가 되겠죠. A%에서 B%로 변했다. 그러면 이제 그 변화된 양을 백분율로다가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퍼센트 포인트는 뭐냐?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 값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퍼센트를 직접 비교할 때 기준이 같다면 퍼센트를 보통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더하거나 빼진 값 B-A 이것의 값을 우리가 구했을 때 그것이 바로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퍼센트 포인트 잠시 기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다 퍼센트 포인트를 그냥 이제 퍼센트 포인트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호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하고 수업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저런 한글 표현 대신에 저와 같은 퍼센트 P를 나타낸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는
2%의 차이를 우리가 아주 쉽게 그냥 퍼센트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값이나 양의 변화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경우, 관심이 대상이 되는 값이 퍼센트로 표시된 것일 때, 이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퍼센트의 변화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타낼 때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퍼센트의 변화를 표현할 때 퍼센트 포인트는 이와 같이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실업률이 1년 동안 2%에서 3%로 증가했다. 증가했다. 실업률이 증가한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2%에서 3%로 증가했다. 그랬을 때 실업률이 2%에서 3%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으로다가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기준이 2%였어요. 3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3에서 2를 빼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실업률은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50%가 증가한 겁니다. 자, 퍼센트가 2%에서 3%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50% 양이 아주 크게 우리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률이 50%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퍼센트 포인트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3%에서 2%를 빼주면 1%가 되는데 그 값은 퍼센트끼리의 계산이었기 때문에 뒤에다 뭐를 붙인다? P를 붙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1% 증가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1% 증가하였다 그러면은 실제로 아주 미량 증가했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이해할 수 있고요. 1% 포인트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값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업률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업률이나 취업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 방금 이제 실업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면은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아야 되죠. 전체 인구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1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5세 이후를 우리는 이제 노동 가능 인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노동 가능 인구는 아니고 이 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군인, 수감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외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15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군인이나 수감자는 노동 가능 인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죠. 그럼 노동 가능 인구 속에는 이제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죠.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령층이나 또는 전업주부, 학생 다 해당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들입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 속에는 또 이제 경제활동 인구 속에는 실업자와 취업자가 존재하죠. 실업자와 취업자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전체 인구 속에서는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 간의 비율들을 계산하는 식이 있죠. 노동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 활동 인구를 비로 나타낸 거.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나타낸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경제 활동 참가율이 되겠죠. 그죠? 노동 가능 인구분의 경제 활동 인구수. 이래 되겠죠. 그죠? 노동 가능 인구수, 경제 활동 인구수. 이것의 비를 나타낸 것이 바로 경제 활동 참가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에 실업률 얘기했었죠, 그죠? 실업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실업률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 인구에서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실업률이 되겠죠. 그 여집합이 취업자 수지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취업률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실업률이 될 것이고요. 자, 실업률과 취업률은 이와 같이 이제 서로 여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업률하고 비슷한 것이 또 취업률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용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따지느냐? 노동 가능 인구에서 따지게 되죠.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수에서 뭐예요? 그렇죠. 고용률은 취업자 수죠. 이것이 이제 고용률이에요. 그래서 고용률을 이야기할 때 하고 우리가 취업률을 이야기할 때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럼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수학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A% 성장한 다음에 A% 감소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A% 성장하고 A% 감소했으면은 원위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 A% 증가했고 A% 감소하게 되면은 수학적인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100분의 A, 1 마이너스 100분의 A. 이게 이제 복리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예, 1 마이너스 100분의 A의 제곱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1보다 작습니다. A% 성장하고 A% 감소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보다 작은 값을, 1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이를 잘 우리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10% 성장했다가 다시 그 다음 해에 10% 감소했어요. 그러면 원위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0% 성장하면 1.1이에요. 10% 감소하면 0.9예요. 곱하게 되면 0.99. 이래 되면은 몇 퍼센트? 그렇죠. 1% 감소한 것이죠. 1%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퍼센트 포인트로다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A% 포인트 증가한 후에 A% 포인트 감소했다. 이거 뭐예요? 원위치 된 거죠. 원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간단한 연산을 그대로 실질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수학적 의미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A% 성장하고 A% 감소하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문제 해결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 수학 경제 생활의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